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천자문 사자는 제55화 공곡전성입니다. 빌공, 골곡, 전할전, 소리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자를 번역하면은 빈 골짜기로 소리가 전해진다가 되겠습니다. 공곡은 아무도 없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런 곳에서 오히려 소리가 더 잘 퍼져나가니 언행을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선 득금 명립 형담 표정에서는 덕을 세우고 몸을 바르게 할 것을 말했는데요. 이제 군자라면 홀로 있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그러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용에 신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스스로 도리에 맞게 상가해라는 말입니다.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군자, 개신호, 기소불도. 군자는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이 상가할 것을 경계해야 한다. 범구호, 기소불문. 들리지 않는 곳에서도 매우 두려워해야 한다. 막견호온, 막현호미. 숨는 것보다 잘 보이는 것이 없으며 작은 것보다 잘 드러나는 것이 없다. 고, 군자, 신기동냐. 고로, 군자는 홀로 있을 때 상가해야 한다. 비슷한 사자로는 사불급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나라 대부 극자성가 공자의 제자 자공의 대화에 등장하는 사자인데요. 이 사는 내필의 말이 끄는 빠른 수레를 말합니다. 이 말인 역선 아무리 빠른 이 수레도 소문이 퍼지는 것만 못하다는 말입니다. 군자라면 당연히 말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럼 글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자는 구멍혈 그리고 장인공의 합자입니다. 장인공은 옛날 장인들이 사용하던 도구를 그린 자형입니다. 각골자형은 크기를 청량하던 이 자 또는 집틀을 다지던 돌달구 형태입니다. 금문어와스는 작은 이 청동 송칼이거나 쇠를 담금질하는 이 모루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자형들의 토폴로지는 동일합니다. 보통 장인공이 구성자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크기를 청량하다는 자의 뜻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날 장인공은 그 의미가 장인, 기교, 일, 기능, 정교하다, 뛰어나다, 만들다 등이 되겠습니다. 구멍혈은 이 동굴의 입구를 그린 상형문자입니다. 각 글자를 보면 이 동굴이 있고 이 안에 넓게 벌리다는 의미의 이 여덟 팔자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즉, 이 굴 속의 이 넓은 공간에서 옛 선사인들은 거주했기 때문에 이 혈이라고 하면은 거주지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건문은 집을 뜻하는 이 집면자와 이 여덟 팔의 조합으로 따듬어졌습니다. 구멍혈은 거주지의 의미가 있으며 또한 동굴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멍혈이라고 하면은 구멍, 굴, 구덩이, 움집, 묘혈, 광맥, 뚫다, 혈거하다 등이 되겠습니다. 구멍혈과 매우 비슷한 자형으로는 이 안내자가 있습니다. 자형은 이 토굴의 이 내부를 그린 자형인데요. 각 골자를 보면은 이 토굴이 있고 이 토굴의 이 내부 양쪽 벽면을 이렇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즉 입구에서 굴 안쪽을 바라본 모습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건문에서 토굴은 집면자로 바뀌고 내부 이 벽면은 이 사람인 형태로 변화됩니다. 안내자가 뜻하는 바는 안, 나라, 이 궁중, 뱃속 등이며 동사형으로는 이 들이다, 받아들이다로 쓰이고 있습니다. 빌공자는 동굴을 뜻하는 이 구멍혈 그리고 도구를 뜻하는 이 장인공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즉 도구로 구멍을 파는 것 혹은 뚫는 것을 그린 자형입니다. 자형의 처음 의미는 구멍을 뚫다,
하다였을 것으로 보이나 이 후대로 오면서 이 도구로 판 이 공간, 빈 공간을 의미하게 되면서 비다는 의미로 더 많이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빌공자가 뜻하는 바는 비다, 없다, 헛되다, 쓸데없다, 공허하다, 뚫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는 골곡자입니다. 이 자는 8팔 그리고 입구자의 조합입니다. 입구자는 여러 번 설명이 있었던 자형으로 사랑의 입을 그린 상형문자로서 출입구, 주둥이, 말하다, 먹다, 식솔, 인구, 소리 등의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8팔은 이 펼친, 이 팔을 그린 자형으로서 이 많다는 의미, 그래서 많다는 의미에서 이 숫자 8을 나타내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 자형의 형태가 이렇게 둘로 나눠진 것 같다 해서 나누다는 뜻도 생겨납니다. 8팔이 뜻하는 바는 8, 숫자 8 또는 이 나누다 등이 되겠습니다. 한편 이 8팔이 이 두 개 이렇게 포개진 형태는 나누다는 의미의 이 나눌 별자입니다. 지금은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이 자는 원래는 거북의 등딱지에 난 금을 닮았다 해서 금조자로도 불리웁니다. 골곡의 각골자는 두 개의 8팔과 입구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형은 이 넓다는 8팔이 두 개 연달아 있고 아래 입구자가 있어서 입을 점점 크게 벌리다 는 의미로 해석이 되어서 소리를 크게 내다 혹은 소리를 키우다 또는 배가 고프다 는 풀이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자형은 키우다, 성장하다는 뜻이 있고 배가 고프다, 공공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한편 이 8팔은 둘로 나누다는 의미가 또 추가되었기 때문에 둘로 나누어진 이 상골과 그 입구를 표현한 것으로 보게 되고 따라서 이 자형은 골짜기를 뜻하게 됩니다. 이후 자형은 주로 골짜기의 의미로 많이 쓰이게 되죠. 골곡자가 뜻하는 바도 골, 골짜기, 깊은 구울, 성장시키다, 키우다, 공공하다, 막히다, 곡식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자는 전할전입니다. 이 자는 사람 인변에 오로지 전의 합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인변은 사람인이 변해올 때 쓰이는 형태죠. 그래서 그 의미가 사람, 인간, 남자, 백성, 신체, 일하는 사람, 인재 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로지 전은 이 목화, 송과 같은 이 섬유 뭉치에서 이걸 빙빙 돌려가면서 이 실을 뽑는 이 방추를 그린 자형입니다. 이 방추는 회전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 돌로 만든 이 가락바퀴를 아래 이렇게 끼우게 됩니다. 각골자를 보면은 이 가락바퀴가 이렇게 끼워진 방추와 그것을 돌리는 이렇게 손이 그려져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자형은 가락바퀴는 없고 이 두 손으로 이렇게 방추를 돌리는 모습입니다. 초전으로 오면서 이 오른손을 뜻하는 이 또자는 절도 있는 손동작을 의미하는 이 마디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자형은 이 흩어진 이 섬유사를 한 곳으로 모아 실로 뽑아낸다는 그런 해석에서 그 의미가 오직 한 곳으로 하나로 하다, 독차지하다, 마음대로 하다, 오로지 단독으로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적 의미로 모으다 또는 이렇게 둥글게 말다는 뜻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모일단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한편 이 방추만을 이렇게 그린 자형으로는 이 상갈 전자가 있습니다. 이 자형은 이 조심스럽게 이 섬유소를 끌어모으다는 해석에서 상가하다, 끌어당기다, 굴복시키다, 흰색 등의 의미를 갖고 있고 이 오로지 전의 이 약자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레거와 이 돌리다는 뜻이 있는 이 오로지 전의 이 조합으로 만든 자형이 바로 구를전이 되겠습니다. 이 자는 이 수레를 이렇게 돌리다, 굴리다는 의미가 되므로 그 뜻이 굴리다, 회전하다, 맴돌다, 구르다 등의 뜻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굴리는 것은 일을 진척시키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므로 이 깨닫다, 터득하다,
한청도, 오히려 등의 의미도 있습니다. 또한 이 수레는 보통 무언가를 실어 나르는 도구이기 때문에 전달하다, 운반하다, 옮기다, 팔아넘기다 등의 뜻도 있습니다. 한편 변에 이렇게 사람이 있는 경우는 사람인가 이 구를 전의 이 조합으로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즉 사람들에게 전달하다 혹은 이 사람을 시켜 전달하다는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자행의 의미는 이 전하다, 널리 퍼뜨리다, 전해지다, 퍼지다, 알리다 또는 그것을 알리는 이 책, 전기, 고소, 경소 등을 뜻하며 이 사람이 오가는 이 장소, 역, 역참 등의 의미도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자는 소리성이 되겠습니다. 이 자는 경셰경과 이 귀자의 조합으로 된 자형인데요. 귀자는 이 각골자를 보면 귀를 그린 상형 문자입니다. 귀는 이 크로스 양쪽에 나온 손잡이를 우리는 귀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한 고대 전쟁에서는 왼쪽 귀는 전과를 매기는 수단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입이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적극적 수단이라면 귀는 다른 이의 의견을 듣는 이 피동적 수단입니다. 그래서 귀자는 수동적 어조사의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국 고문에서 뭐뭐 할 뿐, 뭐뭐 할 따름과 같은 어조사로 이 귀자가 흔히 쓰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 귀의 속뜻으로는 이 출생하다는 의미가 있죠. 이는 태아가 어미 배에서 나올 때 이 가장 큰 머리의 양쪽 귀가 빠져야 출산이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 빠진 날은 태어난 날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귀자가 뜻하는 말은 귀, 듣다, 태어나다, 사기 트다 등이 되겠습니다. 경셰경은 이 고대 이 돌을 매달아 치던 타악기를 그린 자형입니다. 이 경셰는 나중에는 속이 빈 이 쇠로 만든 편종으로 또 진화가 되죠. 각골자를 보면은 실로 매단 이 경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는 이 경석을 이 막대로 치는 이 손이 그려져 있고요. 소전에서는 이 경석을 치던 이 막대와 손은 이 몽둥이 숫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이 경석의 이 재료를 뜻하는 이 돌석자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이 백두산 만주박물관에 있는 옛 경시의 모형입니다. 백두산 하구 유적지에서는 5천년 전의 이 석경들이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셰경이 뜻하는 바는 이 경석, 경쉐, 이 목매다, 굽히다, 텅비다 등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 경석은 이 기역자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굽히다는 의미가 추가된 것 같습니다. 소리성은 경석에서 나오는 소리를 귀로 듣는 모습을 그린 자형입니다. 각골자는 여기 경석과 귀자의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형은 좀 더 복잡한데요. 이 귀자 아래에 이 소리를 뜻하는 이렇게 입구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입구자는 소전을 오면서 사라지고 귀자만 남았습니다. 경석은 가장 오래된 타악기 중의 하나로서 궁중 예식에서 빠질 수 없는 악기였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나라 전통 경석 악기인 이 평경입니다. 얇은 이 기역자 모양의 이 돌판을 사용했다 해서 평경이라 부릅니다. 맑은 소리가 특징인데요. 세종대왕이 박연이 만든 평경의 음가를 시험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기도 합니다. 소리성이 뜻하는 바는 이 소리, 음악, 풍류, 명성, 얽다, 소리내다, 만하다, 널리 알리다, 밝히다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천자문사자 공곡전성, 즉 빈 골짜기로 소리가 전해지니 군자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도리에 맞게 상가해야 한다는 사자성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곡이라는 말은 다른 문헌들에서도 곧잘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장자에 나오기를 도 공곡자 아무도 없는 골짜기로 숨어드니 문 인지 조금 공연히 희 이 사람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이 매우 기쁘다는 뜻입니다. 이를 간단하게 이 공곡, 이 공음, 공곡 조금이라고 하는데요. 외로운 시기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공곡 유란이라는 사자도 있습니다. 빈 골짜기에 그윽한 난향기라는 뜻인데요. 공자가 젊은 날 자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 30년간 천하를 주유하였으나 자신의 이상을 받아줄 제후가 아무도 없자 슬슬이 고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신곡에서 홀로 핀 난을 접하게 되는데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곳에서 고고히 향을 내뿜는 난을 본 후 공자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와 조용히 자신의 학문을 정진하여 완성하게 되니 그렇게 찾아다녀도 모이지 않던 인재들이 앞다투어 그를 찾아와 제자들이 삼천회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하며 그의 사상은 이 동양 철학의 기둥이 됩니다. 공자는 이 깨달음을 거문고 가락으로 하여 시를 지었으니 바로 의란조가 되겠습니다. 난에 의지하여 뜻을 세우다는 의미인데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